제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그 스포츠 앤 더 미디어 그다음에 매니징 더 넥서스 그 책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책 자체가 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의 웬만큼 거의 다 다룰 것입니다. 다루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리뷰 퀘션도 풀고요. 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강의 학기 초반에 첫 주차 때 했던 얘기가 일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들었던 얘기 또 반복되더라도 리뷰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들기 바랍니다. 그 책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챕터 1 스포츠 미디어의 정의, 즉 스포츠 미디어의 정의를 내릴 때 스포츠는 무엇이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뭐 스포츠는 피지컬하죠. 스포츠는 컴패러티브합니다. 뭐 그다음에 스포츠는 스트럭처드 구조화되어 있다. 뭐 FIFA 월드컵 엄청 구조화되어 있죠. 프로 스포츠 연맹이 있고 팀이 있고 구단이 있고 구단 안에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으면서 그게 하나의 시스템 속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룰 바운드 룰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룰 테두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디에이트 스포츠 우리가 소위 미디어 스포츠죠. 매개된 중계되는 스포츠는 뭐냐? 미디에이트 그렇죠? 매스 미디어를 타는 스포츠는 뭐냐? 그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매우 피지컬하고 컴패러티브한 스포츠 가운데서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엘리트 스포츠가 주로 매스 미디어에 나가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보는 스포츠들은 다 뭐예요? 엘리트 스포츠겠죠. 최고의 선수들이 뛰는 스포츠고 컴패러티브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죠. 여러분이 뭐 학교 앞에서 뭐 지난주에 보니까 뭐 여자 대학 축구 했어요. TV에 보도돼요? 안 되죠. 그거는 컴패러티브하지 않죠. 그렇게 또 엘리트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중계 미디어 매스 미디어에 보도가 안 된다. 또 다른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스포츠, 스폰테니어스, 자발적, 자원적인 스포츠. 그냥 우연히 픽업 스포츠. 그냥 해볼까? 밥 먹고 좀 우리 좀 족구 할까? 미리 예정돼 갖고 조직화된 게 아니죠. 그냥 순간의 선택에서 그냥 해보는 거. 뭐 차고에서 탁구 좀 칠까? 지하로 내려가서 탁구 좀 쳐볼까? 줄넘기 해볼까?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자발적 스포츠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매스 미디어에 노출이 될 수가 없겠죠. 또 유사한 내용 중에 하나 뭐 레크레이셔널 스포츠 뭔가 여가 스포츠란 말을 씁니다. 이게 뭐 개념적으로 착착착 뭐 분류된 게 아니라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스포츠 활동 중에 이런 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스폰테니어스 스포츠로 부르면 좋겠고 이런 건 또 여가 스포츠로면 되겠다. 비교적 아까 말한 스폰테니어스지만 뭐예요? 뭔가 포멀라이즈 공식화된 거. 뭐 동네 동호인 조직들이 만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연다. 뭔가 앞서보다는 뭔가 좀 더 포멀라이즈 돼 있죠. 뭔가 조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스포츠만 일반적으로 포멀라이즈 된 것도 있고 때로는 인포멀도 있더라. 뭐 동네 밑에 뭐 헬스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한다. 한 달 얼마 내고 내가 갈 때 가고 뭐 안 가면 안 가고요. 그러면서 인포멀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공식화된 것도 있죠. 돈을 주고 계약서를 쓰죠. 이런 면이 있다.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스포츠는 여기도 관계겠네요. 운동을 합니다. 그야말로 건강 및 근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스포츠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를 우리가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심시간 때 야 우리 탁구랑 같이 축구 시합 하자. 심판도 있고 그러면 레크레이셔널 스포츠 같아요. 근데 이따 야 우리 저기 농구 코트에서 족구하자. 그냥 뭐 한 4명이서 할까? 스폰테니어스 갖고 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한번 우리가 좀 뛰어보자. 한번 4km 달려보자. 트랙을 한 10바퀴 돌아보자. 심폐기능 강화. 엑서사이즈 스포츠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스포츠를 활동을 할 때 배경, 어떤 동기부여,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가 모두 메디에이트 되는 건 아니겠죠. 모든 엘리트 스포츠가 메디에이트는 아니다. 고등학교 야구 대회 경쟁이 치열합니다. 엘리트 스포츠 고교 우수한 선수들이 하는 거야. TV 중계가 안 되겠죠. 인터넷에도 가끔 보도 안 될 수도 있겠죠. 즉
모든 경쟁적 스포츠, 근데 모든 엘리트 스포츠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에이트, 중계되는 건 아니다. 보도되는 건 아니다. 몇몇 인기 있는 스포츠, 그러한 가운데 컴패러티브한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가운데 몇 개의 어트랙티브한 스포츠. 모든 축구지만은 그중에 어트랙티브한 스포츠가 뭐예요? 프로축구.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mediated, 매스 미디어에 보도가 되고 TV에 중계가 된다. 그중에 very few 스포츠, mediated 된 스포츠 중에 극소수 몇 개만 뭐예요? 소위 TV 중계권료가 존재한다. 대학 야구 TV에 중계될 때 있어요. 중계가 되겠죠? 그렇죠? Some attractive sport, 대학생들이 많이 보더라. 근데 TV 중계권료 발생 안 하겠죠? 오히려 뭐예요? 중계권료를 줍니다. 중계하라고 돈을 줍니다. 누구한테? 대학 연맹에서 방송사한테 돈을 줘. 한 800만 원 줄까요? 그럼 방송사가 800만 원 받고 중계해줘요. 그러면 대학 연맹은 돈이 800만 원 나갔죠. 근데 그 800만 원을 어디서 보존합니까? 일단 중계가 되면 뭐야? 경기장에 A보드 광고비를 받을 수가 있겠죠. 시청률은 낮지만 일단 중계가 된다? 그 자체가 광고 수입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상당수 스포츠는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 알았죠? 모든 경쟁적 엘리트 스포츠가 매스미디어에 보도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 몇 개의 어트랙티브한 스포츠만 매스미디어에 보도가 되고 중계가 된다. 그중에 아주 소수만이 뭐예요? TV 중계권료가 존재한다.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 본다면은 글로벌 이벤트가 더 글로벌할수록 이벤트 자체가 더 글로벌할수록 올림픽, FIFA 월드컵 글로벌하죠? 그다음에 영연방 커먼웰스 게임, 영연방체도 국가들이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런 스포츠들 또 챔스리그, 챔피언스 축구 같은 거 이럴수록 TV 커버리지 라이프가 더 크게 존재하겠죠. 왜? 마켓이 크니까 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더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가 더 어트랙티브 할수록 역시 중계권료는 높겠죠. 월드컵, 미국에서 NFL 어트랙티브 하죠. 파퓰러 하죠. 그거란 측에 속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아는 FIFA 월드컵, 올림픽 게임, 포뮬러 1, 각종 세계 선수권대, 아시안 게임은 그렇게까지 어트랙티브하지 않죠. 인천 아시안 게임 유치해놓고 끝나고 나니까 지금 뭐예요? 그거 왜 했어 그래? 개최할 땐 다 가만히 있다. 끝나고 나서 적자라니까 왜 했어? 응? 평창도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거 왜 하려고 그러지? 아니 난리쳤습니다. 삼수해서 기쁨 이제 이제 하계올림픽, 월드컵,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트리플 크라운 국가 난리치니까 4년 전, 5년 전에 그렇게 난리쳤는데 이제 와서 분산 개최 어쩌고 말이 나왔습니다. 참.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딴 거보다도 하기로 했으니까 가는데 소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소박하게 갈래도 IOC의 리콰이어를 채우려는 게 소박할 수 없어. 개폐의식은 4만 명이 넘는 스타디움에서 해야 된다. IOC 레귤레이션이야. 우리 한 4천 명 보는 데서 하고 싶은데 4만 명 스타디움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인구 4만 평창에 4만 명 스타디움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출산을 해도 애들이 근데 못 나와요. 개막식이 영하 10도야. 700고지 평창에서 개막식을 한다. 해발 700m. 여러분 갔잖아요. 스키장 때 우리 갔었죠? 무지하게 추웠죠. 제가 웬만하면 야간 스키 타는데 왜 여러분들 추운데 근데 여러분들 희망자만 타게로 바꿨어요. 왜? 너무 추우니까. 손끝이 시릴 정도인데 2월 초중순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평창 올림픽 하여튼 말이 나옵니다. 그 인구 20만 강릉에 아이스링크를 5개를 만들어야 돼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링크들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강릉에 서울대학을 옮긴 겁니다. 연세대 고려대학을 다 강릉으로 가. 그럼 인구 한 200만 도시가 돼. 그러면 서울에 남아있는 한양대학교는 넘버원 대학이 되는 거예요. 편집하지 마세요.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 출신이면 제가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야, 평창올림픽 하자. 설상만 하자. 빙상은 서울에서 하자. 서울 수도권에서 하자. 있는 거.
아, 근데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하면 그냥 감자로 두들겨 막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 어디서 태어났어? 세울. 어디서 살았어? 세울. 어느 학교야? 한양, 서울. 응? 안 되는 거예요. 전 말 입이 있어서 말. 2002년 월드컵 스타디움을 우리가 한일 공동 개최를 하니까 우리가 32경기를 합니다. 10개 스타디움은 경기장당 3경기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는 거야. 제가 반대했어요. 5개, 6개만 하자. 어디 그래? 서울. 또 서울이죠. 할 수 없죠. 어떻게? 서울. 뭐 인구 부산, 대구. 그다음부터 이제 애매해집니다. 그다음 2개가 어디 해야 돼요? 인천이 크니까 인천. 나머지 하나가 이제 대전이냐 광주냐 이제 막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축구 전용 경기장 안 지으면 스타디움 그러면 안 돼. 그 명분이 앞서고 다 짓고 결국은 3경기씩만 했죠. 3경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3개 치르고 올림픽 월드컵을 했으니까요. 그때 명분이 참 많이 앞서는 거예요. 체면과 명분이 앞서는 사회. 일본이 10개를 지는데 우린 더 져야지. 응? 그런 논리도 있었고요. 일본과 똑같이 졌습니다. 이게 20개를 진 거예요. 한일이. 월드컵 할 때 10개면 되거든요. 최소가 10개인가 그래 기준이. 근데 그것도 써야 되니까 이제 뭐 언더 20 뭐 청소년 월드컵 언더 20 월드컵도 유치했다가 안 됐고요. 뭐 여자 월드컵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어떤 마케팅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스포츠들 MLB, NBA 이런 스포츠들은 다 뭐예요? 소위 엘리트 스포츠고 컴패러티브 스포츠지만 TV에 중계가 되고 중계권료가 존재하는 스포츠겠죠. 그 미디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TV, 뉴스페이퍼 쭉 있지만 뭐 우리 중요한 게 이것만 볼까요? TV도 상업 방송이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 방송 체제는 다 상업 방송이죠. ABC, MBC, CBS, Fox 미국 4대 메이저 지상파는 커머셜 그다음에 퍼블릭 TV 공영방송 체제 BBC, NHK 이런 거 한국의 KBS는 이제 퍼블릭과 커머셜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좀 애매하죠. 왜 JTB가 광고를 하니까요.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TV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무슨 뭐 교육방송 같은 건 좀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퍼블릭으로 보지만요. 하여튼 이런 쭉 존재하고요. 이런 미디어 폼에 따라 이 안에 들어간 스포츠 콘텐츠가 존재하겠죠. 최근에 인터넷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포털, 스포츠 단체, 스포츠 거버넌스, 거버닝 바디들이 이런 스포츠. 여러분 잘 아는 뭐 NFL, MLB.com 이런 데가 굉장히 인기 있는 콘텐츠죠. FIFA.com은 여러분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뭐 자료나 찾으러 들어갈까요? 자주 안 보게 됩니다. 뭐 IOC도 잘 안 들어가요. 올림픽 OR.KR도 OR. 못 가요. KR이래 한국이래. 올림픽.or인가 그럴 겁니다. IOC 홈페이지 자주 안 들어가는데 미국 사람들 뭐 NBA 본다. 그러면 NBA.com, MLB 본다. MLB.com 많이 보겠죠. 우린 더 어디로 가요? 모든 길은 포털, 네이버로. 근데 그거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그 경기단체들이 그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인력이며 뭐며 네이버가 다 독식을 하는 거죠. TV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블릭 TV란 말을 많이 씁니다. 공영방송, 공공방송, 그다음에 커머셜 TV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퍼블릭 TV는 펀딩이 라이선스 피, 수신료 우리가 TV 여러분 얼마 내죠? 얼마 냅니까? 외국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2,500원, 2달러 낸다 그러면 창피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공영방송 수신료를 월 2달러 내고 보는 나라는 한국이 좀 싸긴 싸요. 한국 싼 게 TV 라이센스 피 싸고 지하철 버스비 싸고 좀 싼 편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퍼블릭 파이낸싱 뭐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든가 KBS는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뭐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뭔가 무슨 프로모션 기획 프로를 하고 싶다. 그럼 KBS에다가 한 5천만 원을 줍니다. KBS 5천만 원 받아갖고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대한체육회가 후원해준 어떤 기획 프로를 합니다. 한국의 엘리트 체육의 발전에 관한 어떤 해외 사례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파이낸싱을 받는 거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적 방송 시스템입니다. KBS, EBS, NHK, BBC, 독일의 ARD 뭐 이런 나라들 TV들이 다 퍼블릭 TV입니다. 주 수입원이 수신료 수입이죠. 커머셜 TV. 그래서 뭐예요? 비즈니스죠. 돈 벌려고 프로핏 메이킹, 이윤 추구, 이윤을 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펀딩 뭐예요? 애드버타이징 피, 광고료 수입. 지상파 같은 경우, 상업방송인 경우 광고 수입이 절대적이죠. 광고 수입을 절대적으로 만들려면 지상파 상업방송인 경우 컨텐츠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컨텐츠가 인기 있다는 얘기는 많은 광고주들이 그 사이사이에 삽입된 광고 시간을 산다는 얘기죠. 즉 광고가 다 팔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박이 난다. 소위 그런 거죠. 시청률 대박 나면 그 사이사이에 앞뒤 중간에 삽입된 광고가 다 팔린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또 구독료, 케이블, 수신료죠. 케이블 수신료란 말을 씁니다. 우리는 뭐 수신료라고 라이센스 피도 수신료라고 쓰는데 영어에서는 틀립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보통 서브스크립션, 구독하는 피가 아니라 거의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라이센스 피라는 개념을 쓰고요. 보통 여러분 케이블 한 달에 뭐 15,000원. 요즘 다 브로드밴드로 묶어 있죠. 그렇게 묶어서 파는 어떤 서브스크립션 피가 존재하더라. 상업방송은 사실 미국의 독특한 형태입니다. 미국 사회 그만큼 자본주의가 강한 어떤 사회인데 한국의 MBC, SBS. MBC는 뭐야? 방송 무슨 재단이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MBC는. 그 가버닝 바디는 그렇죠? 방송문화진흥원인가? 그게 하나의 이사회가 하나의 그 MBC를 가버넌스하고 있어요. SBS도 좀 철저히 상업방송으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영성을 유지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방송 구조는 미국과 일본의 혼용이다. 때로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정치적 산물일 수도 있겠다. 로 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뭐 이런 넘어가고요. 이런 그림만 그려보세요. 또 달리 TV 같은 거는 좀 다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non-commercial public service, 비상업적 공영방송 채널. 그래서 라이센스 피, 그다음에 광고도 없어요. 영국의 BBC, 호주의 ABC, 일본의 NHK는 수신료 수입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더라. 광고도 거의 없다 이거죠. 뭐 협찬 정도의 어떤 광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라이센스 피 플러스 광고도 하는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이런 방송사들은 퍼블릭 서비스지만 뭐예요? 커머셜을 해요. 광고를. 또 이태리의 뭐 이거 한국의 KBS, JTB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광고 채널. 광고 채널. 영국에는 이제 ITV가 있고요. 미국의 이 채널들이 다 광고 채널이죠. 광고를 가지고 수입을 챙긴다. 광고 수입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많은 사람이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게 되고 그만큼 광고료 수입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독료 쪽의 채널,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죠. 구독하던가 케이블을 구독하던 위성 TV를 구독하던 보는 겁니다. 요즘 브로드밴드로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만 이런 편을.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커머셜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채널도 있죠. PPV, Pay Per View. 그렇죠? 볼 때마다 돈 내는 거. HBO 같은 것이 홈 박스 오피스인가요? 하여튼 영화 많고 스포츠 채널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구독을 해서 보는 거죠. 이번에 5월 2일인가요? 지금 메이웨더랑 파퀴아노 경기가 HBO에서 아마 중계할 겁니다. 보려면 뭐예요? 돈을 내야 돼. 그러면 딱 여러분이 이렇게 채널 어떻게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한 80불? 누구나 돈 10만 원 줘야 될 겁니다. 한국에서도 보려면 10만 원 준다 그러면 볼까요? 몇 가구가 볼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쉽지가 않죠. 아마 그거 동영상 정도로 아마 우리나라 뉴스 경기 결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합니다. 누구만 봐요? HBO로 돈 낸 사람들만 그걸 보죠. 아마 한국에서 스포츠 나면 이제 누가 이기죠? 만약에 뭐 파키아노가 이겼다. 그러면 파키아노가 주먹 나가고 딱 정지된 장면 하나 그림 바꾸서 오늘 뭐 미국 라스베가스 어느 특설 링에서 열린 경기에서 파키아노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나오지. 동영상이 제공 안 될 수도 있어요. 동영상 보려면 어떻게 돼요? KBS, MBC가 뭐예요? 사야 돼. 몇백만 원 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월드컵이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카피라이트가 강합니다. 월드컵 끝나고 제가 TV 인터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월드컵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 인터뷰하면서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월드컵 장면이 들어가죠.
자, 끝났어요. 월드컵 그때 끝났어요. 다시 보기 없어져. 왜? 제 인터뷰에 대한 어떤 카피라이트는 방송사가 갖고 있지만 제가 인터뷰하면서 사이사이에 들어갔던 월드컵 경기 장면은 아직 누가 갖고 있어요? 월드컵 끝나면 FIFA가 가져가. 그러니까 그냥 그 인터뷰 장면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FIFA가 굉장히 대단하게 굽니다. 치사하게. 치사하게. 응?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거의 지금 뭐 2009년 자료지만 거의 90% 이상 케이블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유료 방송이 거의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 조금 제가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보라고 해서 정리했습니다. 영국은 거의 라이센스 피 갖고 운영합니다. 전체 수입에 이게 뭐 2009, 12가 지금 그렇게 영국이 크게 늘진 않았을 거예요. 자, 3,446만, 그러니까 이게 밀리언, 100만, 1000만, 억, 10억, 34억 파운드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기 시청률, 저기 수신료래요. 그래서 쭉 이게 모든 수입의 상당 부분이 뭐죠? 라이센스 피로 들어오죠. 그다음에 BBC도 이런 비즈니스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뭐 KBS에서 틀어주는 거 있죠? 제작 BBC 하고 KBS가 뭐예요? BBC로부터 그 판권을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틀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수입.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 기타 수입 이런 걸로 해서 BBC가 막 1년 예산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BBC를 보려면 일반적으로 저기 수신료를 얼마 내요? 1년에 145파운드, 145파운드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 1,700을 곱하면요 한 20만 원이 넘습니다. 1년에 한 20몇만 원 내요. 월 한 2만 원꼴로 BBC를 보는 사람은 돼요. KBS 얼마 낸다고 그랬죠? 2,500원. 고로 우리가 영국보다 8분의 1 못 산다. 아닌데? 비슷한데? 우리 국민소득이 뭐 28,000불, 내년에 3만 불 넘고 그런데요. 참 흑백 TV 가진 것도 서러운데 영국에서는 흑백 TV도 1년에 50파운드, 49파운드를 냅니다. 좀 심했다. 우리는 아마 저기 2,500원 안 낼 거예요. 흑백은. 혹시 집에 흑백 있는 사람 있습니까? 2,500원 안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쓰고 있다. 뭐 좀 넘어가고요. 뭐 그 수신료를 내잖아요. 1년에 145파운드를 내면은 한 달에 약 12파운드를 내는 꼴이 됩니다. 12파운드면 2만 원이 넘는데 그 중에 자, TV 쪽으로 약 8파운드가 들어가고 라디오에 2.11파운드, 온라인 다른 비용. 그 BBC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수신료가 어떤 식으로 각 미디어 플랫폼에 쓰여지나를 그린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뭐 채널이 몇 개예요. 라디오도.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려면 그만한 수신료도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럽 공영방송 수신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스위tzerland가 월 46,000원. 안 보는 가정이 많대요. TV. 그리고 뭐 프랑스가 한 15,000원 되고요. 독일도 한 27,000원 되고, 한국 얼마? 2,500원.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입니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KBS는 신났어. KBS가 막 미쳐. KBS 저 인터넷에 나온 겁니다. 한국은 연간 3만 원, 영국은 26만 원, 독일 이런데 한국 대비 비율은 8배, 10배, 6배인데 그동안 81년 이후 수신료를 얼마나 몇 번 인상했냐? 영국은 24번, 독일 8번, 16배인데 한국 몇 번? 81년 2,500원 해서 지금도 2,500원. 34년이 지났는데도 2,500원. 이런 얘기 해주면 KBS 좋아하겠죠? 계속 가 그냥. 그러면 싫어하겠죠? 응? 지금 4,000원으로 아마 나왔나요? 그것도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죠? 이게 정치적인 여러 이해관계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 KBS 볼 땐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사장 바뀌면서 정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꾸 KBS를 바라보니까 KBS는 자꾸 떨어지겠죠. 또 어떤 기사가 그럽니다. KBS 뭐 직원들 뭐 인건비 보니까 여전히 뭐 높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여론이 좋지 않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81년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등록금이 2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요? 400만 원 좀 넘죠. 학기 등록금만. 그러면 이제 10배에서 한 16배 올랐습니다. 등록금이 거의 한 20배 가까이 오른 거죠. 500 잡으면요. 20배 올랐습니다. 20배 올랐고, 이거는 월 2,500원이죠. 그 당시 2,500원이었는데.
자, 스포츠와 미디어 넥서스. 둘이 책에서는 메리드 커플이야. 스포츠와 미디어와 결혼했어. 근데 이런 둘이 결혼한 어떤 애정의 근원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뭡니까? 돈이다, 돈. 예, 스포츠는 미디어로부터 돈을 받고 또 미디어는 스포츠로 인해서 돈을 버니까 두 사이에 메리드 커플이 만들어지더라.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메리드 커플이야. 누가 남자예요, 누가 여자하면 제가 어떤 개념이었어요? 아까 말한 이런 개념이겠죠. 이런 개념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넥서스란 말, 뭐라 스포츠 미디어 넥서스라는데 넥서스가 가지는 의미는 둘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Not separated. 둘이 함께 묶여져 있다. Bound together. 두 사이의 관계가 묶여져 있고 오늘날 스포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포츠 미디어 넥서스는. 그래서 이러한 넥서스는 서로서로 상대방과 함께 발전하는 거죠. Going along with each other. 상대방이 있으니까 스포츠는 미디어와 함께 발전하는 거고 미디어는 스포츠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 사이의 넥서스는 언제 강하냐? 스포츠가 매우 컴패러티브한 스포츠고 스포츠가 매우 엘리트 스포츠고 스포츠가 더 상업화되어 있고 스포츠가 뭐 글로벌하고 스포츠가 더 재미있고 스포츠가 더 미디어 지향적이라면은 스포츠와 미디어 사이의 넥서스는 스트롱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디어 오리엔트 됐다 이거죠. 미디어 오리엔트. 자, 배고픈 시간이 왔는데 저랑 초점이 안 맞는 친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참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 있죠? 컴패러티브, 엘리트적이고 커머셜라이즈 되어 있고 글로벌하고 어트랙티브하고 미디어 오리엔티드 스포츠들은 결국 미디어에 세츄레이트, 녹아 들어간다. 미디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녹아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보면 상당 부분 미디어 스포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재 내용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요. 자, 우리가 스포츠와 미디어 넥서스를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와 미디어를 서로 다른 거. 일반적으로 스포츠와 미디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그 중에 두 사이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넥서스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즉 많은 스포츠 가운데 미디어를 타는 거. 그렇죠? 미디어의 여러 컨텐츠 가운데 스포츠 컨텐츠.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넥서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좀 더 좁게 생각해서 미디어에 다양한 것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미디어 속에서 자리 잡은 미디어에서 보도가 되고 중계가 되고 미디어에서 노출이 되는 스포츠를 이 부분을 넥서스로 볼 수도 있겠죠. 뭐 어느 것을 보든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말하는 넥서스는 뭡니까? 스포츠와 미디어가 별개다. 그래서 둘이 하나의 서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는데 모든 스포츠가 넥서스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말하던 여러분이 말한 족구 미디어 속에 안 들어가죠. 그러나 FIFA 월드컵 미디어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뭐 운동장에서 하는 뭐 야구 경기, 간단한 경기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죠. 그러나 프로야구 미디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가 스포츠와 관련된 건 아니다. 미디어가 해도 뭐 드라마가 있고 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스포츠 관련 콘텐츠라. 그런데 이 두 사이에 넥서스가 발전할수록 두 개의 서클은 뭐다? 서로서로 가까워진다. 이 두 가지 미디어라는 서클과 스포츠라는 서클이 약간 떨어져 있다가 뭐 공통집합이 작을 때도 있고 그러나 월드컵 때는 어때요? 굉장히 월드컵 속으로 녹아 들어가 둘이 원이 가까워지겠죠. 둘이 getting more closer. 둘이 더 가까워지겠다. 기억나세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무한도전도 뭐야? 월드컵 특집. 월드컵입니다. 그때는 미디어와 스포츠, 특히 FIFA 월드컵과 거의 그 원이 굉장히 오버랩된 부분이 많았겠죠. 이런 식으로 넥서스를 볼 수 있겠고 아니다. 그 많은 스포츠 가운데 일부 스포츠만 미디어 속에 들어있다. 즉 그것들은 미디어 스포츠가 된다. 모든 스포츠가 미디어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죠. 들어간 스포츠를 보고 그래서 스포츠 소비자들은 이런 미디어 속에 들어간 메디에이트 스포츠를 소비한다. 인터넷에서 소비하고 TV 중계에서 소비하고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사이의 넥서스가 발전할수록
초록색 스포츠가 자리 잡고 있는 원의 크기는 커진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이 원의 크기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컸을 거예요. 또 이번 주말 토요일 뭐 하죠? 프로야구 개막식을 합니다. 뭐 엄청나게 전체 미디어 내에서 스포츠의 파이, 스포츠의 규모는 커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넥서스를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어때요? 두 개의 원이 가까워졌죠? 이 넥서스 영역이 커졌죠? 전체에서 차지하는 스포츠의 비중이 커졌죠? 즉 두 사이의 연계가 강화됐다. 그래서 저쪽 그림에서는 가까워지고 이쪽 그림에서 이 그린 저 초록색이 차지하는 스포츠는 커졌다는 얘기를 볼 수 있죠. 앞서의 그림과요. 스포츠 미디어의 어떤 두 사이가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스포츠를 어떻게 했느냐? 책에서 보니까 The media has transformed sports. 스포츠를 변화시켰어. 미디어가 어디서부터? From an amateur person. 뭐야? 아마추어적인 추구,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스포츠에서 뭐야? Into a hyper commercialized industry. 초상업화된 비즈니스로 만들어 버렸어. 누가?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었다. 스포츠를 트랜스폼,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뭐였어요? 과거 미디어 처음 뭐 신문 좀 나올 때는 그럭저럭 아마추어적인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미디어의 기술, 인터넷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의 그거는 오늘날의 스포츠를 하이퍼 커머셜라이드 인더스트리로 바꿨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서 스포츠는 이제 매시브 오디언스, 거대한 수십 명, 수억 명, 수십억 명한테 전달을 하더라. 월드컵인 경우는. 그리고 미디어에다가 뭘 해줘요? 광고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다. 아니 미디어가 미식 축구를 1년에 5조 원을 냅니다. 1년에 5조 원을 내요. 방송사들이. 그 많은 5조 원을 어디서 해요? 5조 원을 NFL에도 주고 만약 6조 원의 광고 수입을 챙긴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스포츠 미디어 컴플렉스 두 개가 이렇게 복합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포츠란 말도 쓰기도 하고 또 스포츠 미디어 컴플렉스 즉 스포츠 미디어 복합체라는 말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스포츠 앤더 디스코스 미디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스포츠와 이런 이야기들 디스코스라는 게 어떤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굉장히 오늘날 우리의 대중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회자가 되고 있다. 특히 뭐 셀리브리티들 뭐 뭡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페더러, 뭐 테니스 스타, 뭐 야구 선수 누구, 축구 선수 누구, 메시, 뭐 호날두 이런 선수들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장식되고 있다. 또 프리미엄 클럽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런 프리미엄 클럽들, 뭐 양키스, 다저스 이런 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이야기들이 미스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포츠 미디어의 어떤 넥서스는 뭐예요? growing globalization에 의해서 더욱더 증진되고 있다. 스포츠 미디어의 연계고리가 넥서스가 오늘날 미디어 기업의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 스포츠 조직의 스포츠 단체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더욱더 두 사이의 넥서스는 발전하고 있다. 자, 미디어 기업들이 글로벌라이즈 하고 있죠. 여러분이 SBS의 무슨 채널이지? SBS가 뭐에 뒤에 뭐 붙죠? ESPN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고 투자를 했어요. 그럼 한국에도 어느 정도 ESPN이라는 글로벌 스포츠 방송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ESPN의 많은 콘텐츠를 SBS가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미디어 기업들이 오늘날 글로벌라이즈 하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 스카이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영국의 비스카이비, 호주에서 출발한 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영국의 비스카이비라는 위성 채널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EPL을 굉장히 독과점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PL과 미디어 사이에 이런 넥서스를 발전하고 있다. 스포츠 조직도 마찬가지죠. 스포츠 조직도 마찬가지 글로벌라이즈 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스포츠와 미디어의 넥서스는
오늘날 글로벌라이즈 되는 어떤 트렌드 속에서 그 넥서스가 강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스포츠와 미디어 사이에 넥서스, 연계고리가 있어요. 뭔가 연결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포츠 쪽에서 그거를 매니징 해야 되겠죠. 관리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스포츠 쪽에 다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대미디어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미디어와 뭔가 파트너십이 존재하고 관계가 존재해요. 이 관계와 그들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매니징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스포츠 쪽에서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중개권료를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겠죠. 높은 가격에 팔려면 어떻게 해요? 스포츠라는 상품을 잘 만들고 포장을 해야 되겠죠. 스포츠 쪽에서 입장이죠. 그 상품 속에 뭐가 있어요? 경기도 있겠지만 선수의 휴먼 스토리, 선수의 구단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죠. 스타 만들기, 또 한 선수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이 선수를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미디어에 공급을 해주죠. 하나의 대미디어 관리가 되는 겁니다. 반면 방송사 측에서도 뭘 해야 돼요? 스포츠랑 우리가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건 뭐야? 스포츠를 관리해야 되겠죠. 스포츠와의 넥서스를 또한 매니징 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스포츠 쪽에서는 선수를 관리해야 되겠고 팀, 리그, 이벤트를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 이러한 것들, 팀, 선수, 경기를 뭘 만들어? 미디어 커머더티, 미디어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미디어 상품이 돼야 되지. 미디어 상품이 안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상품을 뭐야? 미디어에다 팔아야 돼. 아, 선수에 아주 얼짱이 있다. 얼짱 배구 선수 있다. 구단에서 이 선수의 어떤 뭐 선행 하나만 하고 그럼 이 선수가 스포트라이트 검색으로 뜨죠. 그러면 이 선수가 하나의 매스 미디어가 보도하고 싶은 하나의 좋은 컨텐츠가 되는 거죠. 결국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을 미디어에 준더라. 그러면 해당 스포츠 팀, 해당 리그에 뭔가 프로모션이 되겠죠. 스포츠 쪽에서는 미디어 컨텐츠가 되기 위한 팀 간의 경쟁, 다른 리그와의 경쟁, 다른 미디어 컨텐츠와의 경쟁을 해야 된다. 오는 토요일 날 프로야구가 오후 2시에 개막식을 합니다. 개막 경기를 열립니다. 그날 보니까 아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 FC 이랜드가 경기를 잠실에서 또 해요. 경기 시간을 12시에 딱 해버리더라고요. 굳이 뭐 2시 할 이유가 없죠. 축구랑 부딪힐 이유가 없죠. 왜? 2부 리그 마이너 스포츠고 프로야구 메이저 스포츠니까 굳이 우리 12시 하고 끝나고 야구장도 가세요. 공존하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또 12시 하면 혹시 미디어 인터넷 중계도 가능하고요. 미디어 콘텐츠가 되기 위한 다른 리그와의 경쟁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한 3, 4년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K리그 월요일 중계로 가자. 굴욕이죠. 좀 굴욕도 굴욕이죠. 왜? 주말 경기 해야 중계도 안 되고 프로야구에 짓눌려 산다. 굳이 저는 월요일 경기는 글쎄 뭐 하나의 빅 이벤트를 아예. 근데 한국 사람 그 생활 습관 속에 월요일 스포츠 소비가 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웁니다. 실제로 야구 경기 월요일 했지 않습니까? 뭐 몇 경기? 그러니까 관중 텅텅 비고 잘 안 되는 거죠. 월요일 날은 뭐 하는 거예요? 피곤해.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은 또 월요일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흥, 오락, 스포츠 보는 어떤 그런 의향도 약하고요. 미디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넥서스가 존재할 때 스포츠 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미디어는 미디어 나름대로 뭐예요? 스포츠를 잘 선택을 하고 해당 스포츠 뭘 보도할 것인가를 잘 사야 되겠죠. 뭘 중계할 것인가 사고 뭘 또 보도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많은 오디언스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오디언스한테 팔아야 돼. 그래갖고 결국은 기업으로부터 그 미디어 스포츠 중계하는 동안에 광고 시간을 줌으로 해서 기업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곧 미디어의 수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죠. 즉 팔 수 있는 스포츠, 광고주들한테 그 광고 시간을 팔 수 있는 스포츠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떤 스포츠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어떤 얘기했어요? Some attractive 스포츠가 되겠죠. 어트랙티브 해야 되겠죠. 어트랙티브 하지 않으면 뭐 볼 게 없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스포츠 콘텐츠 확보를 위해 동적 미디어 간의 경쟁을 하더라. 방송사 간에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죠. 지난번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하는데 레바논 거 하나 중동에서 하는데요. AFC가 너무 높은 중계권료를 요구했습니다. 중계권 요구한 배경이 있죠. 한국에 너희들 말고 딴 채널 많지 않죠. 그래서 방송 3사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비싸다고. JTBC가 뛰어들었죠. 그 JTBC가 또 그 경기를 중계합니다. 즉 서로 동종 혹은 지상파와 종편 간의 미디어 경쟁. 또 요즘은 또 인터넷과도 경쟁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확보한 스포츠 콘텐츠를 통해서 광고를 유치해야 되겠죠. 즉 광고가 들어오게끔 들어올 만한 그런 스포츠 콘텐츠가 되겠죠. 처음에는 싼 값에 샀지만은 콘텐츠를 잘 중계를 해주면 인기가 올라가면 또 광고가 팔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미디어 환경이 변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기술이 발전했고 기술이 발전했어요. 뭐 지금 한 5년 한 6년 됐나요? 우리 스마트폰 대중적으로 쓴 게 몇 년째 돼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한 빠르게 쓰면 한 중학교 때 썼나요? 그렇죠? 저도 뭐 한 6, 7년 되나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죠. 그다음에 모든 어떤 미디어 환경이며 스포츠 환경이며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커머셜라이즈드. 다 커머셜라이즈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커머셜라이즈 돼 있어요. 이게 찍어야 돼. 커머셜라이즈. 부담 되게 있죠. 왜? 상품 유튜브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해서 학교에 돈을 벌어줘야 돼. 왜? 그래서 정식 이 과목을 타 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로부터 크레딧을 받으려면 저희 학교에다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럼 너희들 인터넷 봐라. 미디어 스포츠 미디어 과목 한양대학교 수업 들어라. 돈을 냅니다. 그럼 저한테 그럽니다. 50명 학생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그 학생들 제가 관리하고 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어느 날짜에 퀴즈를 문제를 주고 답을 받아서 그레이드 매기면 이 친구들은 뭐예요? 3학점 크레딧을 딴 거야. 제로드는 뭡니까?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들이 본 거예요, 녹화된 거. 저는 한 게 뭐 있어요? 그레이딩.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해요? 제가 3학점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수당을 주겠어요? 아니죠. 당신 저기 성적 매기는데 몇 시간 걸렸죠? 한 3시간 걸렸습니다. 그럼 3시간 수당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학교는 3학점을 학생한테 오퍼하면서 많은 수익을 챙기고 코스트는 굉장히 작죠. 코스트는 작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상한 얘기는 아니니까 뭐. 다 상업화됐어요. 킬러 컨텐츠를 확보해야 되고요. 시청률 여기에 목매달고 있죠. 드라마 PD, 드라마 작가들 시청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시청률 10% 나오기 힘들죠. 왜? 종편들도 뭐 제법 해. 화질 똑같아. 구분이 안 가죠. 예? 그래서 높은 시청률 광고 유치할 때 유리하겠죠. 이런 오늘 또 이런 컨버전스 융합이 잘 되고 있다. 융합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융합되는 게 또 있다. 그러니까 분리된 기술이 융합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에 따로 돼 있지만 지금은 다 통신, 컴퓨터 모든 기술이 됐고 여기서 말하는 크로스 미디어 오너십. 옛날에는 저기 뭐예요? 종이 신문사는 종이만 있었어요. 근데 종이 신문이 아니죠. 지금은 디지털 신문이 되고 방송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가 뭐였어요? 처음에 종이 신문 했다가 디지털 조선 인터넷 뉴스 만들다가 지금 뭐예요? TV 조선까지 가졌어. 방송, 미디어 플랫폼이 종이, 인터넷, 종편, 미디어 플랫폼이 많아졌죠. 마찬가지죠. 그만큼 다양한 매체를 소유하고 있다. 거기다 뭐 잡지도 갈 수도 있겠고, 그런 크로스 미디어 오너십이 있고, 또 미디어 복합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뭐 아까도 얘기했던 뉴스 코퍼레이션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크게 지배하고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 타임 워너, CNN, HBO, 그러니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를 하나에 갖고 있는 타임 워너 계열, 또 ABC 계열. ABC도 크죠. ABC가 갖고 있는 게 뭐야? ESPN. 전 세계 지배하고 있죠. 많은 나라가 ESPN이라는 타이틀로 스포츠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 그렇고 콘텐츠와 유통이 일차되기도 하더라. 네이버는 뭐예요? 유통만 하고 있죠. 그렇죠? 네이버는 유통만 하고 있죠. 그러나 어디는 콘텐츠하고 유통을 합니다. 이를테면 MLB.com. MLB는 뭐예요?
자기네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엄청나게 뭐 게임이 많아요. 각 구단별 모든 거에 대해서 뭐예요? MLB.com 통해서 하이라이트, 각종 이야기, 선수의 이야기를 유통시키고 있어요. 그럼 MLB.com은 뭐예요? 과거에는 MLB는 뭐였어요? 컨텐츠였어. 근데 지금은 유통까지. 한국의 KBO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 다 하고 있어요? 약하겠죠? 유통이 없죠? 여러분이 굳이 뭐 KBO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없죠? 유통은 어떻게 돼요? 컨텐츠는 KBO가 만들고 K리그가 만들고 유통은 누가 해죠? 네이버 뭐 다 거기가. 우리는 좀 독특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좀 독특해요. 어느 게 갑이에요? 원래 어느 게 갑이 돼야 돼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쪽이 갑이 돼요? 유통이 갑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 갑이 되는데 구조가 안 그렇죠? 공룡, 이마트 엄청나죠? 내 물건이 이마트에 납품이 된다? 대단한 거죠?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근데 갑이 돼야 되는데 유통은 몇 개야? 공룡 하나야. 뭐 홈플러스 몇 개 있으면 한 서너 개밖에 없어. 근데 물건은 무지하게 많아. 사과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무지하게 많아. 전국 막 뭐 수익까지 하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는 무지하게 많고 유통이 적다 보니까 이게 갑이 되는 거죠. 특히 가전제품 어디가 갑이에요? 하이마트. 세상에 삼성전자 사장도 인사하는 데가 하이마트입니다. 지금 하이마트. 롯데마트로 바뀌었나요? 롯데 하이마트로 바뀌었나요? 자, 왜? 여러분이 가전제품 사는데 옛날에는 인터넷도 사기지만 하이마트 가면 LG, 삼성, 카타 수입품 다 있어. 쉽게 봐. 근데 삼성전자만 가보던가 뭐 디지털 플라자 LG 가보면은 LG 제품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한돼.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유통 쪽이 세죠. 유통이 세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 어떻게 자기네 상품 맞히죠? 이마트 허니머스터드 감자칩 딱 바로 붙여. 맛도 비슷해. 자기네 상품 걸고 하죠? 그런 것도 있다. 자기네 컨텐츠까지도 하더라. 오늘날 트렌드가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뭐 스포츠, 미디어 그중에 이런 환경 속에서 스포츠와 미디어는 뭐냐?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앞서 말한 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커머셜라이제이션, 컨버전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뭐냐? 스포츠와 미디어의 이런 넥서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What is driving? 무엇이 스포츠 미디어의 넥서스를 밀고 나가고 있느냐, 끌고 나가고 있느냐, 어떤 요인들이, 어떠한 트렌드가 스포츠와 미디어의 연계의 고리, 연결망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책에는 커머셜라이제이션, 스포츠도 커머셜라이즈 되고 미디어도 커머셜라이즈 되니까 이게 둘이 넥서스 할 수밖에 없어. 프로스포츠 입장에서 미디어 상품이 돼야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스포츠가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스포츠와 미디어가 둘 다 상업화되는 그런 추세가 둘 간의 넥서스를 드라이브하고 있다. 밀고 나가고 있다. 아까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오늘 테크놀로지가 종이신문에서 라디오, TV, 인터넷으로 변하면서 뭐예요? 글로벌 스케일로 정보가 다 전달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스포츠도 역시 발전하게 되고 스포츠와 미디어의 연결 넥서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미디어 기업의 어떤 컨버전스, 융복합. 미디어 기업이 융복합됩니다. 그러면 융복합되다 보면 스포츠 하나의 컨텐츠지만 이거를 다매체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종이 신문, 인터넷, TV, 케이블, 잡지 속으로 다 전달한다. 하나의 컨텐츠예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배웠죠? 원 소스, 하나의 소스야. 멀티 유즈. 다방면에 쓸 수 있다. 지금 LPGA를 어디서 중계합니까? 한국에서. SBS 골프, J골프 어디서 중계해요? LPGA. 엊그제 김효주 선수가 LPGA에 대해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디서 중계하냐면 어디서 중계하죠? JTBC에서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골프 채널이 두 개 있습니다. SBS에서 옛날에 했었어요. LPGA를. 근데 여러 가지 이제 LPGA 측에서 본 거죠. 물론 J골프, JTBC 쪽에서 배팅액이 중계권료 배팅액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은
자, SBS는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갖고 있죠? SBS가 갖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SBS TV 채널밖에 없어요. 케이블과 그거밖에 없죠. 여러분 JTBC 한번 보세요. 중앙일보 뭐 미디어 랩인가요?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죠.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컴퍼니가 있고요. 뭐 그중에 어떤 컴퍼니가 있나 보면은 자 뭐가 있고 계열사가 나오죠. 신문 뭐 이렇게 많어? 되게 많아요. 중앙일보, J프라스 비즈도도 있고 헬스미디어, 일간스포츠 있고요. 코리아 중 뭐 이런 거 있고요. 방송도 뭐야? JTBC, QTV, JTBC 골프, 카툰 네트워크 쭉 있습니다. 출판 많아요. 메가박스도 JTBC 넘어갔죠. 그 오리온슨가 있다가 넘어갔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방송 잡지가 또 있는데 왜 잡지가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잡지들이 다 팔았나? 저기 포브스 한국판, 이코노미스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정리했나 보죠. 문화사업, 중앙북스, MNB가 뭐냐? 출판 쪽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방송을 많이 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LPGA가 한국에서 이제 중계권을 가는데 중앙 미디어 쪽 네트워크는 어떤 강점이냐? 하나의 컨텐츠지만 엄청난 많은 미디어 플랫폼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골프 여자 골프 프로골프라는 컨텐츠가 다양한 매체 속으로 뭐가 전달될 수 있고 멀티 유즈할 가능성이 뭐예요? SBS보다 높다. 예, 이런 미디어 하나의 거대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기 때문에 이런 컨버전스를 이루어놨다 이거죠. 미디어 간의 다양한 매체 간의 크로스 미디어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건 뭐 중요하죠. 스포츠 미디어가 오늘날 글로벌라이즈 돼 있죠. 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위성 TV로 쉽게 볼 수 있죠. 그 자체가 바로 글로벌라이즈 된 거죠. 즉 스포츠 팀도 글로벌라이즈 했고 미디어도 쉽게 글로벌라이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이거죠.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이 오늘날 스포츠 미디어의 넥서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그다음에 앞서 말한 컨버전스는 네 가지를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컨버전스가 이루어지냐? 융복함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컨버전스라는 게 어떤 모이는 거죠. 융복합이 이루어지냐? 하나의 테크놀로지컬 체인지. 그래서 하나의 그 모든 딜리버리 수단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더라. 매체를 전달하는 수단이 하나로 됐죠. 뭐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메일도 되고, TV도 되고, 전화도 되고, 검색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뭐 하나의 컨버전도 돼 있죠. 다 스마트폰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따로따로 하던 것 같다. 저 미디어가 컨버저도 되는데 이런 컨버저도 된 상황 속에서 스포츠 콘텐츠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중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또 컨버전스의 또 다른 측면은 크로스 미디어 오너십. 다매체를 소유하고 있다. 아까 중앙 미디어 네트워크 그렇고요. 또 해외 다국적 기업들을 보면은 엄청난 미디어 플랫폼을 그 유명한 미디어 플랫폼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또 글로벌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뉴스 코퍼레이션. 여러분 번역할 때는 뉴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어떤 사람 뉴스 회사로 번역을 해요. 그냥 뉴스 코퍼레이션 그러세요. 그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릴 때 미국 캘리포니아 LA 가 보면은 그 다운타운에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가 있어요. 그 USC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근데 남가자주 대학 우리말로 맞잖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니까 남가자주 대학. 아 어려워. 그것까진 괜찮아. 우리 최준수 교수님 나온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노던 콜로라도 그냥 노던 북콜로라도 발음도 안 돼. 북콜로라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뭐 웨스트 버지니아 서버지니아 그러니까 그냥 웨스트 하면 되는데 자 뉴스 코퍼레이션 그냥 뉴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뉴스 코퍼레이션 익숙하지가 않죠? 뭐 어떤 회사 갖고 있죠? 영화사? 영화사. 아니면 아까 말한 미국의 4대 메이저로 들어간 방송사. 뭐죠? 여우. 폭스 TV. 그 다음에 영화사 뭐 있죠? 아바타. 아바타 만든 영화사. 아바타. 워너브라더즈 아니에요. 21세기 21세기 폭스. 그렇죠? 영화사. 21세기 폭스. 이게 다 뉴스 코퍼레이션이죠. 그 루포드 머독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우리가. 그 아직도 살아 있죠? 그 양반이 창시자. 그러니까 뉴스 코퍼레이션. 월트 디즈니 컴퍼니. ABC의 모기업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ESPN을 가지고 있는 거죠. ESPN.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아메리칸 온라인 아니고 타임워너 기업, CNN, 아까 말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그다음에 HBO를 가지고 있는 타임워너 그룹 속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만약에 복싱 경기를 뭐 페이퍼뷰로 한국에도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UFC 같은 경우, 그 대부분 상당 경기를 HBO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로 모이는 거죠. 예? 다국적 거대 미디어 기업으로 모인다. 그다음에 뭐냐? 콘텐츠 소유와 분배 수단을 이제 동시 소유하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콘텐츠를 갖고 있고 유통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둘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뭐 한다? 스포츠 팀을 소유하고 있더라. 지금은 오히려 또 좀 분리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과거에 파리 상제르맹이 그 커넬 프랑스의 미디어 기업들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다 그것이 이제 아랍 자본으로 넘어갔지만요. 또 상당한 프로 스포츠 구단들의 지분을 언론사들이 갖고 있다. 언론사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뭐죠? 해당 컨텐츠, 해당 팀의 경기에 대한 중계권, 보도권을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1998년도 초에 영국의 비스카이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가지려고 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살려고 그랬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산다는 얘기죠. 비스카이프. 그 당시 맨유가 트래블을 달성할 겁니다. 트래블이 뭐냐? 세 가지 우승이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우승, 그다음에 FA컵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거예요. 뭐 그거 대단하죠. 그걸 우승하려면 경기를 몇 경기를 치러야 돼요. 리그 경기 38경기, 챔스 경기도 한 예선전 포함하면 거의 15경기 치러야 되죠. FA컵도 토너먼트 또 홈에 어웨이하다 보면 한 열 몇 경기 치르면 거의 한 60경기, 70경기를 치러야 돼요. 축구팀이 한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에 60경기 치른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다 우승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어디를 포기하죠. 선수들도 다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팀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분배 수단이 뭐죠? 비스카이프라는 방송사가 컨텐츠 아주 영향가 있고 최고의 클럽인 그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소유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부결됩니다. 영국의 그 반독점위원회에서 이거는 특정 팀을 일개 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을 대표하고 영국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팀을 소유한다는 것은 미디어의 독점적 지위가 너무 커진다. 영국 불공정 공정위원회에서 NO 하고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많은 미디어사들이 프로구단을 소유한다. 선생님, 옛날에 SBS가 안양 SBS 스타즈인가 프로농구 소유한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SBS가 돈 벌려고 그랬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옛날에 또 뭐 프로야구 초창기에 MBC 청룡이라고 LG 트윈스의 전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의 해당 스포츠를 좀 프로모션, 증진하는 측면에서의 소유지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일부 미디어사가 프로구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런 비즈니스적 차원이 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요. 중앙 타임워너도 엄청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 타임워너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몇 개만 좀 볼까요? 뭐가 있는지. 타임워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사 워너브라더스, 그다음에 HBO. 그래서 보면은 HBO 계열 이번에 그 메이웨더랑 파큐아나 경하고 각종 영화를 페이퍼뷰 형태로 갖고 있고 타임워너 CNN 갖고 있는 겁니다. CNN. 그래서 여기에 많은 컨텐츠도 있는데 홈페이지가 많이 바뀌었네요. 영화도 많이 작성하고 있죠. 타임워너의 메뉴를 보면은
자, 여기에 각종 자신들의 그 디비전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디비전인가요? 한번 볼까요? HBO, 터너 TV도 있고 워너브로더즈 있고요. 이 계열 이 밑으로 또 많은 계열사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 아마 정리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타임워너 계열이죠. CNN, HBO, 카툰 네트워크. 아까 중앙 미디어에서 카툰 네트워크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지 부메랑이라는 채널도 있고 각종 TWC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은 CNN. 그다음에 아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가 있나요? 안 나왔네. 하여튼 이런 쪽에서 하고 있다. 어덜트 스윙은 뭐예요? 어덜트가 가지는 좀 이상한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 저도요. 그다음에 트루 TV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한 월트 디즈니 ABC죠? ESPN 갖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여러분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가 이 계열사죠. 혹시 여기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 가본 사람 있어요? 디즈니 월드 혹시 플로리다 가봤고 한번 꼭 가보세요. 돈 모아서 거기는 버킷리스트에 집어넣어야 돼. 제가 2번 가봤는데 한 번 더 보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가면요 애들 가는 데가 아니야. 거기 신나는 거 타는 거 있죠. 어른들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근데 필요한 건 뭐죠? 돈과 시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과 시간이면 돼.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체력. 약간 더우니까. 동경에 있는 뭐 디즈니랜드 가고 뭐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 저는 파리에 한번 디즈니랜드 갔다가 세상에 용인 에버랜드가 훨씬 낫습니다. 혹시 파리 가갖고선 여러분들 시간 남는데 어디 갈까? 그냥 파리에 무슨 박물관이나 무슨 멋있는 거 보세요. 아니면 세렝강 유람선을 타는 게 낫지.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5박을 하니까 좀 길어가지고 거기서 열차 택시 타고 가서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파리의 디즈니랜드. 에버랜드 한 절반 수준.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가서요. 무슨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꼭 미국에 갔을 때만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를 가야지. 제가 바르셀로나를 갔다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는데 역시 에버랜드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슨 바르셀로나 갔는데 아우 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보고 거기도 있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근데 역시 여기 우리 용인이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겨울왕국 맞네요. 그렇죠? 뭐 월트 디즈니에서 만들었겠죠? 디즈니랜드. 폭스 그 뉴스 코퍼레이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폭스 TV, 폭스, 스카이 들어간 건 다 얘네 계열이고요. 또 스타 중국 동남아에 있는 스타 TV, 스타 무비 다 이게 뉴스 코퍼레이션 계열입니다. 루퍼드 머덕이 만든 이런 미디어 공룡이죠. 뭐 미국에 보니까 TV 가이드 옛날에 한참 있었던 거 기억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폭스 스포츠 네트워크, 폭스 스포츠 뭐 스페인 말로 되어 있고요. 사커 채널도 있고요. 대단합니다. 얘네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얘네들 거죠. 뉴스 코퍼레이션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얘네들 거고. 그 뭐 없는 게 없어. 대단하죠. 아바타. 그렇죠. 21세기사가 만든 영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저도 2 영화를 다 봤지만 겨울왕국도 그렇고 여기 아바타도 그렇고요. 이게 다 이거 워너브로더스 계열, ABC 계열, 그다음에 뉴스 코퍼레이션 계열사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포츠가 글로벌라이즈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글로벌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화가 그렇고 영화는 옛날부터 그랬죠.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미디어 컨텐츠로서 스포츠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는 겁니다. 하다보니 지난 주말 일요일 밤에 뭐 했어요? 저도 초저녁에 맨유랑 리버풀 경기 보다가 잤어요. 근데 더 버틴 사람 뭐예요? 레알과 바르셀로나 경기 본 거야. 월요일 날 그냥 큰일 났겠죠. 뭐 거기까지 왔으면 6시 반, 6시 대가 끝났으니까요. 그 정도로 스포츠가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고 또 그거를 우리는 소비하고 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포츠의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개념을 조금만 보고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형태 스포츠의 사례는 어떠냐?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굳이 붙이면 이런 겁니다. IOC가 많은 다국적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스폰서를 받고 있어요. 삼성, 소니, 파나소닉, 뭐 비자,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자기네 글로벌 마켓을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올림픽을 사용하는 거고, 정치적 글로벌라이제이션.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데 정치적 글로벌라이제이션도 크더라. 뉴욕, 파리, 동경 어떤 도시들이에요? 딱 글로벌 시티인데 뭐예요? 그 배경이 뭐예요? 미국 대통령, 미국이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 이게 다 작용하는 거죠. 또 우리가 언더 20 뭐 월드컵 유치하려고 프랑스랑 결혼했어요. 프랑스의 어떤 축구에서의 정치적 지위, 한국의 정치적 지위, 프랑스가 훨씬 높겠죠. 이런 모든 정치적 과정도 있다. 문화적인 거, 문화적 글로벌라이제이션, 미디어 위성 중계를 하죠. 그다음에 그러면 해당 국가에 관한 문화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트렌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 보면서 브라질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이주, 인터내셔널. 오늘날 많은 프로 선수들이 한국에도 오고 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뭐 농구 선수들이 오고 있습니다. 농구 선수들이 한국에서 뛰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오는 거죠. 근데 왜 미국에서 못 뛰어요? 미국에서 뛰기는 좀 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마이너 리그 뛰긴 아까워. 마이너 뛰면 돈을 많이 못 벌어.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오는 선수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면 좋겠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좀 밀려. 연봉이 얼마 안 돼. 그럼 마이너 리그로 갑니다. 마이너 리그로 가는 순간 연봉이 뭐 우나또로는 뭐 20만 불, 30만 불밖에 안 돼. 그러느니 한국에 오면 100만 달러 이상을 받게 되죠. 그런 어떤 노동 문화, 나의 수준에 따른 노동 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손흥민 한국에서 뛰기 어려워요. 그런 실력이면 분데스리가 맞는 거고, 거기서 좀 약해, 주전으로 못 나와. 그럼 다시 어떻게? 박주영 같이 들어오는 거고. 아니 웃지 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능력에 따라, 왜 전성기 때는 프랑스 리그에서 잘 뛰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좀 이렇게 하강 곡선 그러니까 자꾸 못 뛰죠. 그럼 한국은 프랑스 리그보다는 좀 아래 리그니까 뛸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한국이 갖는 또 독특한 다른 멋도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참 안티가 많아요. 안티가 많아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어리즘도 존재하겠죠.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스포츠 관광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서 스포츠 미디어의 여러 가지 정의를 봤습니다. 스포츠 미디어의 정의.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 넥서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다. 모든 스포츠가 미디어랑 넥서스를 갖는 건 아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어떤 특정의 특성을 가진 그런 스포츠들만 넥서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넥서스는 어떠한 측에서 발전되느냐? 우리가 뭐 테크놀로지, 오늘날 스포츠 미디어의 넥서스가 강화된 배경에는 기술의 발전도 크더라. 기술의 발전,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스포츠든 미디어든 어떻게 됐어요? 계속 트렌드가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업화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를 봤더니 미디어가 오늘날 컨버전스, 다양한 형태로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스포츠가 핵심 컨텐츠로 미디어에서 자리 잡고 있다. 미디어 그런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컨텐츠로서 스포츠 자리 잡고 있다. 또 오늘날 스포츠 미디어 다 글로벌라이즈 돼 있다. 글로벌라이즈 팽창을 하고 있다. 스포츠도 글로벌라이즈 돼야 되겠죠. K리그의 글로벌라이즈 뭐가 어려운 얘기지만 EPL의 글로벌라이즈, 분데스리가의 글로벌라이즈, 무슨 말이에요? MLB의 글로벌라이즈, 한국에서 중계되고 있고 일본에서 중계되고 있다. NBA 글로벌라이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런 과정이 역시 스포츠와 미디어의 연결고리가 있다. NBA가 글로벌라이즈 됐습니다. 1980년대 그때 NBA에 뛰는 선수 가운데 한 10명도 안 됐어요. 해외 선수가. 근데 오늘날 수십 명의 외국 선수가 뛰고 있다. 프랑스 출신,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출신들이 오고 있다. 그 얘기즉슨 NBA 컨텐츠가 각 해당 그 선수들의 모국에 중계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NBA 경기가 미국 대륙을 넘어서 타 지역까지 중계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